어금니가 맨날 물리고 있으니까 아 해보면 안쪽에 이렇게 혀의 앞흔이라고 해서 혀에 자국이 나 있다거나 또는 골윤기라고 해가지고 안에 막 아래턱뼈가 막 동글동글 이렇게 구슬처럼 올라와 있다거나 인가 이동이 잘 안 되는 거죠. 한쪽만 이악 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럼 한쪽이 안 움직이잖아. 결국은 치아 교정 속도가 느려진다. 왜 인사 안 합니까? 사람이 눈치게임이야? 안녕하세요. 아니요. 네, 안녕하세요. 최인희 치과의 대표 원장 최기수 원장입니다. 최인희 치과 대표 원장 이정화입니다. 오늘은 교정 치료를 방해하는 5가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몇 주, 한 달 차이 나는 거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죠? 안 지키면은 막 진짜로 차이 나는 거죠? 그쵸. 뭐 5가지를 다 지키면 뭐 교정기간이 뭐 1년이 짧아진다 뭐 이건 아니지만 저희가 말씀드린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으시면 교정기간 몇 년도 늘어납니다. 그럼요. 엄청 길어질 수 있죠. 특히 그 중에서도 5가지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죠? 1번 이악 물기 습관.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게 이악 물기가 맨날 이렇게 무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입 다물고 말씀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실 때가 많잖아요. 그때 대부분 어금니를 지그시 물고 이러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침 삼킬 때 대부분 어금니 물면서 이렇게 삼킨다거든요. 그러니까 어금니가 맨날 물리고 있으니까 이가 이동이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은근히 이악 물기가 자기 얼굴에 비해서 힘이 센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얼굴이 약간 사각턱이거나 아 해보면 안쪽에 이렇게 혀의 앞흔이라고 해서 혀에 자국이 나 있다거나 또는 골윤기라고 해가지고 아래턱뼈가 막 동글동글 이렇게 구슬처럼 올라와 있다거나 이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치료했던 연세가 좀 있으셨던 여성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치아 이동이 2년을 꼼짝도 안 하는 거야. 혀끝대기를 통해서 이악 물기 습관을 계속 알려드리고 개선시켜드리고 그랬더니 치아가 쑥쑥쑥 움직였어. 2년 동안 발치 공간이 안 닫히던 게 6개월 만에 샤르륵 닫혔다는 거죠. 보통 6개월 동안 성인이 발치 공간이 닫히는 건 굉장히 빠른 속도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악 물기 습관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맞아요. 또 그러면 이제 2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건 또 뭐가 있나요? 혀내 밀기? 혀내 밀기. 네. 그냥 안에서 보면 혀가 그냥 이렇게 밀고 있는 거죠. 계속. 아니 근데 실제로 진짜 메롱도 있어. 일단 그냥 혀가 구강 밖으로 나오는 거야. 그럼 안 돼. 개방교합 환자분들이 특히 더 그렇죠. 네. 진짜 엄밀히 말하면 치아가 이렇게 있잖아. 특히 개방교합 환자는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게 이렇게 있잖아요. 그 요 사이로 혀가 자꾸 나오는 거야. 근데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분들은 그렇게 해서 치아 사이가 이렇게 혀로라도 폐쇄가 되어야지 침이 삼켜지고 음식물이 삼켜지니까 나오는데 개방교합을 고친다 그러는 건 위아래 앞니끼리 이렇게 벌어진 거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 힘이 작용이 여기서 돼야 혀가, 되는 혀가 거를 이렇게 자꾸 그렇지. 나가니까 윗턱 아래턱이 이렇게. 다물어진 거를 이제 이렇게 막는 거죠. 혀 쌀, 보리, 쌀, 보리. 그러다 보면 또 혀가 이렇게 사이에 끼어 있으니까 이는 또 자꾸 옆으로 이렇게 뻗어지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 발치 교정. 발치 교정에서 윗턱 아래턱에 치아들이 이렇게 발치 공간으로 들어와야 되잖아. 근데 혀가 좁아져야지. 자꾸 밀어. 치아를 자꾸 밀어요. 그러면은 발치 공간이 없어지는 거는 뒤쪽으로 교정력이 가해지는 건데 혀가 그걸 상쇄시켜 버리니까 발치 공간이 똑같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습관이에요. 아, 나 이런 습관이 있구나 하면 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첫 번째 이악 물기나 두 번째 혀내 밀기는 무조건 내 혀를 입천장 오톨도톨한데 혀끝대기를 해라. 그러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만병통치약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 다음에 3번째 비중으로 또 중요한 건 뭐가 있나요? 세 번째는 이렇게 구부정한 자세. 근데 사실 그건 너무 극단지 이러고 살진 않지만 우리 현대인들이 보면 핸드폰 볼 때 있잖아요. 이러고 보잖아요. 아까 그 자세나 이 자세 그건가? 이건 아니고. 아무튼 고개를 숙이는 핸드폰을 볼 때도 올바른 핸드폰 사용법은 이렇게 올려서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보려고 고개를 숙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무턱 교정 치료를 할 때 이렇게 해봐요. 무턱이랑 반대되는 힘이잖아. 무턱 교정은 턱을 앞으로 이렇게 꺼내주는 치료인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 턱이 자꾸 뒤로 들어가. 또한 무턱 교정의 방향과 상쇄되는 힘이 작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안 됩니다. 또 있어. 이렇게 되잖아. 나도 모르게 이악 물기를 한다. 모든 것들은 다 이악 물기로 비결된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면 숨쉬기도 약간 불편해져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펴야 된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째로 중요한 건 또 뭐가 있나요? 한쪽으로 씹으면 안 됩니다. 저는 뭐 맨날 이쪽으로 씹는 게 편해요 해서 씹는 분들이 좀 있잖아요. 네. 왜 근데 그게 안 되나요? 한쪽만 이악 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럼 한쪽이 안 움직이잖아. 안 움직이는 거에 전체적인 치아 교정 속도는 지배받게 돼 있죠. 결국은 치아 교정 속도가 느려진다. 한쪽으로 이 씹는 말이죠. 그 부위의 교정 속도가 느려진다. 그리고 그쪽만 이렇게 근육 비대칭이 생겨.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얼굴이 비대칭이죠. 저는 한쪽만 넓어요. 이제 이런 그렇지. 분들이 보통 한쪽만 씹는 경우들이 많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5번째는 입술 깨물기. 입술 깨물기.
깨물, 입술 안 깨물이는 됩니다. 피나게 이렇게 씹는 걸 그렇지, 게 그렇지. 진짜로요? 그거보다 이제 그거는 크게 다르지 않아. 네, 맞아요. 입술을 깨물면 왜 안 되나요? 일단 입술 힘 때문에 상악은 더 돌출되고 하악은 더 아래턱이 뒤로 누워. 돌출과 이렇게 되는 무턱을 거죠. 유발하는 거지. 맞아요. 윗니는 앞으로 뻗어 나가고 아래 앞니는 이렇게 누이는. 입술이 이렇게 힘이 이렇게 작용해야죠. 되니까요. 이렇게. 예, 그래서 맞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요. 이해가 잘 안 되면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십시오. 당신만 이해가 안 가지 나머지는 다 이해가 지금 구독자분들 그러니까 봐요. 이렇게 울고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위에 앞니 사이에 입술이 끼어져 있잖아요. 쿠션을 주잖아요. 그러면 위에 앞니가 돌출입이 있다면 바르게 서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이에 입술이 끼게 되잖아요. 그러면 치아가 이렇게 쓰는 것을 아래 입술이 쿠션으로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상대적으로 아래 치아는 얘가 이렇게 서 있어야 되는데 입술이 이렇게 눌리니까 이렇게 혀 쪽으로 눕게 되죠. 만약 이렇게 된 치아라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교정이란 것은 연쇄 도미노 현상이기 때문에 한 치아 한 치아 한 치아가 다 방해가 없이 쫙 한 번에 움직여줘야 됩니다. 결국 입술 깨물기도 혀끝대기를 하면 없어져요. 왜냐면 혀끝대기는 입천장에다 내 혀끝을 대고 그 다음에 윗입술 아랫입술을 가볍게 컨택시킨다. 그럼 입술이 가볍게 컨택해야 되는데 내 입술에 이렇게 물면 안 되는 거지. 맞습니다. 자, 오늘은 교정치료에 영향을 주는 악습관들을 알아봤는데 저 믿고 한번 이 5가지 습관들을 개선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치아 교정 치료는 제 시간 안에 끝납니다. 네, 오늘도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